귀작은 라이브 오디오 드라마 248회차 스페셜데이 작가전 에이드 작가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이드 작가님의 책으로 귀를 물들이는 시간이에요. 자, 새벽꽃 6장입니다. 캐스팅 불러드릴게요. 세영 역할의 킨디님, 여혜림 역할의 뽀글이님, 하보이 역할의 얄밀님, 하진만 역할의 뮤직보이스님, 예부 관원 역할의 레온님, 궁녀 1의 얄밀님, 궁녀 2의 하령님, 상봉 역할의 유프로님, 후보 1의 엔티티님, 후보 2의 하령님, 후보 3의 빛나님, 수아 역할의 레온님, 상선 역할의 박달재님, 현균 역할의 얄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곧장 팔찌를 들고 흥림방을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그 문명에 내려질 거란다. 주상전하께서 네 아버지께 세영이 너를 콕 집어 반드시 단자를 올리라 명하셨다는구나. 예? 어머니, 그게 무슨... 간택을 치르게 될 터이니 준비를 위해서라도 얌전히 집에 있으렴. 부탁이 아니야. 윤가의 안주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내게 내리는 명령이란다. 지방의 토호들에게도 단자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닷새. 거기에 또 예보에서 올라온 단자들을 확인하고 거르는데 닷새가 지나갔다. 그간 집에만 갇혀 있었다. 어머니의 곁에서 자수를 두다가 자수판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요아리에 걱정을 샀다. 어머니는 무언가 짐작한 것처럼 보이셨다. 하나 입을 열지는 않으셨다. 다녀오렴. 지난밤 나누었던 이야기 마음에 잘 새겨두고. 한 달을 채워 오늘 결국에는 균이를 찾아가지 못한 채 초간택을 위해 입궐하였고, 초간택의 첫 번째 관문은 정결함의 확인이요. 눈앞에 보이는 전각으로 들어가면 후보자와 동수의 궁인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며 상궁, 삼인의 부정을 살필 것이요. 여전히 균이를 다시 볼 생각뿐인 채 혹은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 첫 관문인 처녀 확인이 시작되었다. 앵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소문에 궁녀를 뽑을 때도 앵혈을 써서 확인한다고 했었다. 팔목에서 흘러떨어지면 처녀가 아닌 것이라고 했던가. 불통이요. 어떻게, 분명히 앵혈이 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흘러내렸군요. 빗자국 흐른 길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천감으로 계신 박가의 여식이시지요. 초간택이 본 관문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 계시다 돌아가신다면 대개 명예 흠집 갈 일은 없을 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렵겠지만 내게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왕비에 오르지는 않아도 된다고. 내 바라는 것도 찾는 것도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단다. 탓하지 않아. 네 그리움을 이해해. 다만 전하를 독대하게 되는 삼간택 최종까지는 올라가 보는 것이 좋을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삼간택까지의 그 기간조차 참을 여력이 없으니까. 불통이네요. 아닙니다. 네? 통이요. 어째서... 초간택의 둘뿐인 금패를 지닌 가문의 통이라. 다음 시험 장소로는 직접 안내하지요. 따라오세요. 내가 어째서 통이지? 핏물이 분명 떨어졌고 핏자국 흐른 길도 남지 않았는데 균이를 보러 가야 하는데 내가 내정자라서? 아니면 너무 티나게 팔을 흔들었나? 온갖 의문이 들어찬 속을 헤집으며 걷다 보니 작은 문이 다닥다닥 붙은 또 다른 정각 앞에서 상궁의 걸음이 먼저 멈췄다. 오로지 왕실의 비방인지라 책립하셔서 궁에 적을 두지 않는 분께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오래 금패를 지킨 가문은 결국에 눈치를 채고는 하니까요. 앵열은 날 수밖에 없는 소문을 의식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앵무새의 피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디 정숙함의 확인이 된답니까? 다만 정결하지 않은 이에게는 일각 동안 희미한 흔적을 남기는 약초를 섞어두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들어가시지요. 초간택 본 시험은 이 안에 있습니다. 전각에 내게 부여된 작은 방 안에는 방에 어울리도록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옆에는 작은 자수틀과 도안이 놓여 있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간택은 진행될 것이고 나는 아마도 초간을, 재간을, 마지막으로 삼간까지 올라갈 테지. 시험이 뭔지 확인이라도 해볼까? 이건... 간택이 열리기 얼마 전 아버지가 상장군에 오르시고 왕께서 직접 나를 짚어 단자를 올리라고 했다. 어머니의 말씀까지 더해 나는 사실상 왕비 자리에 내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와 주상전하 사이의 복잡한 정치적 무언가 때문이라고 여겼다. 너무 아둔하고 단순한 생각이었다. 시험 문제에서 느낀 위화감, 어쩌면 왕께서는... 후보인 여인이라면 딱 지금부터 10년 전 무릇 어리고 여린 아이였을 터. 그쯤에 가장 슬펐던 일에 관하여 소상히 적으라. 또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백성들에게 국모가 된다면 해주고 싶은 행동 또는 위로에 관하여서도 서술할 것을 명한다. 무릇 백성이란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서글픈 일이 많은 아해와 같으니 겪어본 슬픔을 백성에게 투영하여 어찌 위로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는 국모의 요건에 걸맞으리라. 이것이 조간택의 시험 문제란 말이지. 예, 아버지. 거기에 더하여 전쟁으로 떠나는 무관의 안녕을 비는 자수 또한 더하여서요. 자수는 자치하고 국모의 요건이라.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만 10년 전이라는 말이 거슬린다는 말이지. 그러지 않느냐? 꼭 왕이 저와 일심으로 동행할 복수의 동반자를 찾는 것 같잖아. 아니 그러냐, 보희야? 그 아이는 죽었어요, 아버지. 왕이라고 한들 그것도 심지어 허수아비 왕이 어찌 죽은 이를 살려서 데려올 수 있겠어요? 죽었지. 그 확인은 네가 했고, 다만 타고나기를 유약하게 태어나 밤 밖을 나서 본 적이 없는 계집 아이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아는 건 나 모르게 임가의 안주인과 깊이도 교류했던 보희 너뿐이었었으니. 저를 의심하세요? 아버지를 위해 유일한 벗을 배신하고. 보희야, 확인해 보거라. 여염집 녀식이 보기 좋은 꼴은 아니지. 내 아끼는 막내딸에게 험한 일을 시켜 미안하게 됐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소진이의 딸 얼굴을 본 건 저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길 피해가며 가끔 소진이나 겨우 만났으니 저 또한 그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자신이 없는 것이냐? 얼굴이 상해서. 하지만 신체의 특징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빗장뼈 위의 점. 이 특이한 점은 제벗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도망치던 어린 계집까지 해서 역적 집안인 임가는 전부 몰살한 것이로구나. 이제 고가 현가의 마지막만 정리하면 장군, 이 아이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어찌할까, 보희야. 역적의 자식이니 이대로 살을 버려도. 소진이의 딸을 짐승이 뜯어먹도록 던져두라고까지 한 저를요. 내 귀해하는 딸인 너를 진실로 의심하려고. 다만 수상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왕은 유난히 네 남편을 아끼고 하필 네 피부시도 아닌 그 장녀를 콕 집어 왕비로 내정했으니 말이다.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따지자면은 네 서방을 의심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이다, 보희야. 확인은 했다고 하지만 죽은 윤찬석의 형, 딸이라는 네 양녀가 꼭 죽은 그 핏줄과 나이도 비슷한 연배가 아니더냐. 소진이의 딸은 그날 죽었어요, 아버지. 행여 왕이 그 아이를 찾는다고 해도 소용없는 짓을 텁니다. 더군다나 아주 만일의 확률로 그 애가 살아있더라도
얼굴에 그만한 흉을 달고 단자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 아버지께서 굳이 출가 외인한 미천한 딸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니다. 말해보거라. 왕은 처음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로 임씨의 핏줄을 찾아 본인의 동반자로 삼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가 약해 양순한 듯 보이는 서방님을 무가의 중심으로 삼고자 힘을 실어주는 일. 세영이를 짚은 것은 그 아이만이 하씨인 제 피가 섞이지 않아서일 뿐이랍니다. 아버지처럼 왕 또한 의심했을 수는 있겠죠. 세영이가 혹 살아남은 그 가문의 핏줄은 아닌가. 그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버지. 허수아비 왕이야 그렇다지만 아버지의 눈길까지 피해서 서방님이든 저든 어떻게 소진이 아이를 살려 둔갑시켜 키울 수 있겠어요. 설령 살리는 게 가능했다던 시더라도 차라리 어디 지방에서 조용히 키웠겠죠. 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무서워하는 딸이에요. 아버지는 그럴 만큼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또한 왕은 세영이와 제가 진실로 우애 좋은 모녀 사이임을 모릅니다. 알았다면 서방님을 통해 세영이에게 간택 문제를 얹을 주었겠습니까? 그래? 믿으시든 아니든 그건 아버지의 뜻을 텁니다. 하나 계속 이리 하시면 간택 문제들은 이제 공유치 않겠습니다. 저는 세영이 그 아이가 진심으로 왕비가 되기를 바라거니와 아버지께서 붙이고자 하는 여인들은 그러므로 그 아이의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가, 내 영특하고 예쁜 딸 보희야. 이 아비에게 무얼 그리 나를 세우느냐? 응? 늙은 나비가 노망이나 의심증이 서서 잠시 그런 것을 가지고. 아니시잖아요. 그저 재간택에 내려질 문제가 궁금하셔서 절 달래시는 걸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으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아비는 보희 너를 아주 아끼고 은혜하지 않느냐. 너와 틀어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 이번에만 속아드려요. 재간택은 아버지께서 몹시도 싫어하시는 바로 혹시 모르니 써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하여 재간택에 오르신 12후보들께 축하를 전하겠습니다. 초간택은 후보들이 국모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지녔는가 가리어 뽑는 과정이었으니 그를 통과한 여러분께는 잠깐이나마 능히 은패 이하 관원, 상궁 이하, 궁녀와 여타 궁인들의 존대를 들을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참말로 지엄한 국모의 자리에 오르실 분 또한 계실 테니까요. 예상대로 재간택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전장으로 향하는 무신의 안녕을 비는 자수는
손 하나 대지 않았고 전하께서 직접 내셨다는 질문에는 단 한 문장만을 적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같은 이를 위로할 방법은 적지 않았다. 재간택 시험 또한 친히 주상전학께 없어 준비하셨으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정말로 내정된 것이다. 내가. 무릇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능히 깊이 이해하여 재간택에 오른 후보들에게 우선하여 감사를 전하노라. 이어 재간택에서는 초간택에서의 그 마음이 마음뿐이 아님을 가리고자 한다. 여기 정성을 다하여 키워야지만 꽃을 피워내는 화초가 있으니 맺힌 봉오리 피워내는 일을 재간택의 통으로 삼겠노라. 화초? 화초에 봉오리를 피워내어야 통이라고? 어머니께 여태 있었던 재간택 시험을 들었어도 이런 시험은 치른 적이 없었는데. 초간택부터 삼간택까지 전하께서 친히 문제를 내리고 가리어 뽑으신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후보들께서는 주상전학께 없어 친히 내린 문제에 성심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일은 7주야입니다. 시험 문제인 화초는 일전에 초간택 시험 장소에 두었습니다. 궁녀들의 뒤를 따라 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잠자리도 보아두었으니 궁에 머물며 피워주시면 되겠으며 외출은 단 2번만 가능합니다. 각자 모시렴. 예. 따르시지요. 무탈이 피워내시기를 바라겠나이다. 혹은 죽어 사라진 것이어야 할 임서영을. 오랜만에 보네. 새벽꽃. 아가씨, 새벽꽃이 아니라 여명화요. 가문의 꽃인데 이름을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맨날 본다고 툴툴 고르시지만 이렇게 피어있는 꽃은 임가에서밖에 못 봐요. 뿌리가 약송을 띠는 것도요. 얼마나 귀한 꽃인데요. 그렇지, 맞아. 여명화. 여명화는 임가의 화원에서만 자라는 꽃이었다. 본래의 임가가 태동했던 지역에서만 기르던 화초이자 약초였다. 다만 약성이 드는 것은 독이 되는 성분이 피어난 꽃의 빛깔을 새벽 하늘의 빛으로 물들인 뒤에서야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임가의 멸문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왕궁의 화원에도 있었구나. 꽃은 피워내지 못한 모양이었지만. 그럼요. 아가씨의 호위인 제게도 가주님과 부인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걸요. 그걸 아무렴 전하께서라고 아시겠어요? 아무렴. 멸문한 가문의 꽃인데 그 피워내는 방법이 유출됐으랴. 그런데요, 이번엔 어쩌실 거예요? 피워내실 거예요? 내가 이 꽃을 피워내야 할까?
늘 그렇듯 아가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떻든 저는 아가씨를 지켜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고민하면 뭐 하겠어. 피우든 피워내지 않든 어차피 나는 주상 전하를 배알하게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뭐 하는 짓이람. 꽃을 틔워내기 전까지는 2번만의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답을 찾을 수 있을는지요, 할아버님? 글쎄, 그것이 멸문한 지 오래인 가문의 가문화인지라. 궁에도 남지 않은 개화법을 이 하진만이라고 알아낼 도리가 있을까? 그나마의 실마리일 줄 알았던 네 막내 고모를 최근에 봐도 답을 모른다는데 말이다. 아무도 피우지 못할 것이라면 상관없으려나요? 그렇다면 다 같은 선상이니 할아님께서 다른 쪽으로 힘을... 한데 말이다. 어쩌면 그 아이가 답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고모님이요? 할아버님이 말씀이 일리 있는 듯합니다. 그 망아지 같은 계집을 여지 끼고 사는 걸 보면 진실로 아끼는 듯도 싶으니까요. 금실 좋은 부부라고는 하지만 죽은 아주버님의 아이를 어찌 그리 친아이처럼 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아끼는 것이야 확실하다만 꼭 그런 이유일까? 네? 아니다. 혹 모르니 너는 윤가의 그 천방지축이 하는 것을 잘 보아서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사흘 뒤에 한 번 더 들러 화초의 경과를 좀 알리고. 고민하던 나는 결국엔 꽃을 피워냈다. 주상 전하를 배알하는 것이 정해진 결말이라면 오랜만에 본 그리운 꽃을 피워내지 않는 것도 마음에 맺힐 일이기에 그러했다. 피워낸 꽃은 아름다웠다. 내 기억하는 어린 날 균이에 내 호의의 미소만큼이나. 커다란 칼자국을 지우면 수려하기 짝이 없던 한 무례배의 얼굴만큼이나. 아이의 웃음을 마음에 품고 나는 기어이 삼간택에 올랐다. 전하! 최종 상간택의 3번째 후보 금오위 상장군 윤찬석의 장녀 윤세영을 데려왔나이다. 들라하게. 전하를 배웁게 되었다. 상장군 윤찬석의 장녀 윤세영이 전하를 배웁니다. 되었네. 이미 상선대 황간이 다 설명한 것을 굳이 허례허식 탓에 다시 들어 무엇하려고. 과인이 실은 허례허식도 다른 시간 낭비하는 짓거리도 그리 좋아하지 않아. 뭐 그를 아는 굳이 과인을 처음 보는 그대가 아니라도 보통은 모르지. 그러하시옵니까? 그렇지. 그러니 바로 말하지. 알고 있겠지만 그대는 왕의 반려로 왕비로 내정되어 있다네. 삼간택에 오른 나머지 2 후보는 그저 머릿수를 맞추어야 해서 더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하여 뽑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아. 들러리라는 말은 그래도 삼간택에 오르기까지 애쓴 후보에게 너무하신 처사가 아니신지요? 과인의 앞에서 되바라진 말을 잘도 하는구나. 황공하옵나이다, 전하. 뭐 되었다.
왕비가 되기 싫어하는 그대의 뜻은 과인에게 제대로 전해졌어. 하면 이제 과인의 뜻을 전해볼까. 그들은 참말로 들러리에 지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지. 재간택에서 꽃을 피워낸 것은 윤세용 너와 함께 하초애라는 하가문의 반개 여시까지 둘이었다. 그러나 하가의 반개는 사실 제 힘으로 꽃을 피워낸 것이 아니며 윤세용, 내가 피워내는 방식을 몰래 보고 따라한 것이다. 너보다 먼저 불러내 그에 관하여 넌지시 떠보았으나 모른 채를 하더군. 더군다나 조간댁에서 정결을 가리는 데부터 앵열에 방비약을 써서 통과하기까지 하였으니 그리 거짓을 일삼는 자를 국모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그런... 하오나 상간택에 오른 다른 후보 또한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그치의 경우는 우선 여명화는 피워내지 못했으니 애초에 그대와는 비할 바가 못되지. 다만 그럼에도 상간택의 마지막 하나로 올린 이유는 속셈이 바르기 때문이며 또하여 가문이 한미하기에 하가에서 좋아할 것 같아서. 소녀는... 하오나 전하, 소녀는 왕비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자입니다. 저는... 과인은 그리고 작금의 상황은 그대의 생각을 달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알잖아. 그대도 알기에 과인에게 그리 별별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보다 과인이 하나 묻지. 어쩌면 과인의 물음 또한 그대는 능히 예상하였을지도 모르겠군. 만일 과인의 물음에 따른 답이 거짓이 아니라 여겨진다면 감히 내게 과인을 거절할 권한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문 하시옵소서. 타파라. 윤세용 너는 멸문안 전 응양군 상정군 임근호를 아는가? 그래. 전하의 말 맞다나 나는 물음이 던져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의 답은 지고하신 분께 답이야 응당 올려야겠지만 전하, 송구하게도 그 물음의 답은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할 리가 따로 있습니다.